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유족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참 말하기 어렵지만도 우선은 저 권력 교체되는 걸 좀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얘기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로 여야당 두 분을 갖다 지금 선출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양쪽 두 분이 다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 전혀 아닌데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두 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에 있어서 야당으로 교체에 대해서는 뭐 도대체 너무 난감하니까 이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저는 뭐 있는 힘을 다해서 하여튼 여당이 다시 집권하도록 노력하는데 그런다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제주 4.3 사건은 유족이라든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가 법에 규정됐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그 법원을 딱 가지 않고 이제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혔어요. 그 액수가 얼마간에 하여튼 그게 잡혔어요. 그래 잡혔고 노건리 사건도 지금 근래에 이제 법안이 통과돼 갖고 노건리 사건에 대해서도 그 희생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어요. 사실상 열렸어요.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과거사법 중에서 여순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수 순천 그들은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정당한 역사 평가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애국 군인들이 자기 국민을 갖다가 진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봉기한 사건이죠. 이건 뭐 그렇게 해석해야 마땅한데 이제 그렇게 해석 안 하는 분들은 또 있으니까. 근데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3.15 의거에 대한 규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요 사안마다가 말씀드리자면 정치 세력이랑 연동이 돼 있어 갖고 정치 세력이 뒤에서 딱 받쳐주는 부분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은 막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는 건 자기 지역구에서 표를 받아야 돼요. 머릿속 표를 받는 게 중요해서 예컨대 노건리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충북 영동 사람이고 노건리 사건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2000년에 미국에 가서 문서 썼고 막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노건리 사건의 대표 발의한 사람은 충북 영동과 옥천 출신의 저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죠? 박덕흠이라는. 박덕흠이 노건리 사건을 대표 발의했어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새정치국민회의 출신의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고 악독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 돈을 매겨서라도 자기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되겠다. 이것에 의해서 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제주 4.3 사건은 이제 엄청난 분들이 이제 데모를 하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고 여수 순천 사건이 이번에 이제 법안이 마련됐어요. 특별법이.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신 분이 지금 잠깐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 당시 분들하고 그 순천 분들이 아주 지금 민주당이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순 사건은 지금 이제 드디어 단추를 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아주 천대받던 사건인데 단추를 꿰갖고 출발하는 거는 이제 노건리 사건이 2000년 정도에 있었던 데서 출발하지만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사안이지만 보상은 규정하지 않았지만 진실 규명하는 것까지가 그 구성원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확 나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법안이. 그리고 3.15 의거 진실규명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4.19 때 마산 지역 분들이 한 20날 정도를 갖다 엄청나게 죽어가면서 싸워갖고 4.19의 기폭제를 일으켰거든요. 그 후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됐는데 이거는 조사를 갖다 진실화위원회한테 맡겼어요 또. 그래서 이것이 진실화위원회 구조로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되는 판이지만 그래도 혹시 이건 또 가능할 것 같은 게 그 해방 이후에 벌어진 일에 속해갖고 이 소위원회로 가잖아요. 그럼 그 의장이 이쪽에 분이 사회를 맡고 이재성 씨가 사회를 맡는 데다가
이쪽이 2명이고 저쪽이 2명이지만 그 사회자가 하여튼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갖고 어떻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그래도 그 진실하연애가 맞는다 그래서 같은 것이 아니로 그 이소희에 간 사건은 대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소이랑 아주 대접이 달라갖고 운명이 아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구조로 지금 돼 있지 않나. 구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과거사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소망을 갖는다면,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정권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를 갖다 올바르게 만들어내고 다른 과거사위원회들이 잘하면은 그게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한테도 어떤 변동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다. 한 번에 확 바꾸려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저쪽에 틈이 있잖아요. 틈을 노리고 우리의 힘을 결집해갖고 그 틈새로 어떻게 공격해서 우리 기회를 열어가는 수밖에 없지. 지금 갑자기 변동되길 바라거나 큰 기대를 하면 너무 힘이 빠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건 중에서 소멸시효 기각불능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멸시효가 이제 우리가 사실 소멸시효가 나온다는 얘기는 법원에 법원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법원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건 너무나 불합리하고 안 좋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가야 되지만 소멸시효로 굳이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5.18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국가의 불법행위, 더구나 반인륜적인 학살과 관련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지키라고 돈을 내갖고 만들어낸 국가가 그 자기가 보호해야 될 국민을 죽인 사건들. 그래서 소멸시효 문제는 어쨌든 지금 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은 과거사위원회에서 기각이나 불능시킨 사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참 이것도 어려운데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틈이라고 좀 생각되는 게, 이게 기각불능이 된 이유가 뭐냐면 과거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바뀌면서 기준을 변경시켰어요. 기준을 변경시켜갖고 여순 사건을 예로 들면 예컨대 뭐 구례에서 어떤 사건은 진실규명이 됐어요. 순천의 어떤 사건은 진실규명이 돼갖고 희생자가 됐는데 여수의 사건은 진실규명 불능이라면서 똑같은 사건인데 그냥 붙여버렸어요. 기각되고. 이래 버려서 구제책이 이제 없다 싶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거기 특별법 4조, 부칙 4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진실화일이라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서 조사했는데 이 조사가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재조사를 신청할 경우 그 여수 순천 사건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 일기과거사위원회에서 그 4년 동안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각불능시켰던 사건들은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사할 수 있죠. 그러기 이전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이 혹시 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보수상 특별법의 제정의 진행 상황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사건 한 4개만 잠깐 얘기하면 제주 4.3 사건은 진실규명이 끝나고 배보상 단계로 진행을 해갖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배상의 기준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한 일괄적으로 한 9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경우에 따라서 1억 5천도 되기도 하고 또 적게 받기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노건리 사건은 그에 준해서 할 것이다라는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순 4.3 사건은 아직 진실규명이 돼야지 배부상 문제가 나오니까 아직 그 얘기가 진행이 안 됐고, 이제 그 3.15 이거는 이제 시작하고, 그 배부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국가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가 이제 배상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도 배상 받게 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 문제는 그 전날 막 회의를 해갖고 배정했다가도 그냥 밤 사이에 내 예산이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방망이실 때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예산 한도 내에 사는 어떤 원칙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배상이라는 액수, 금전이라는 액수가 그 원리와 맞지 않게 아주 불공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공평할 수도 있고, 이미 예산이 다 끝났다 이러면서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나라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마음속에 선진국으로 들어갔고 경제적으로 이만하니까 이런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 독일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는 지금 뭐 이건 당연히 했어요. 국력이 기울어져도 했던 일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국격이 안 되는 사안이지만, 그런데 예산 문제는 그게 또 그렇게만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있어서 다른 데가 보상받은 것이 우리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례에 따라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로는 좋습니다. 지금 사안이. 그래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일쪽에서 많이 배상을 받으면은 그게 전례가 돼서 우리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좋은 거고, 또 한편으로 국가의 총량인 국가 재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가 이 정도로 받은 것으로 어렵다는 어떤 뜻으로 여론이 다 바뀌기 시작하거나 그러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기 진실화위원회가 가능한 일인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1기가 이제 2005년부터 한 2010년까지 했고, 2기가 2021년부터 이제 지금 사실상 활동해서 한 23년까지, 정권이 교체된다면 3년도 안 하고 3년 되면 문이 닫힐 거고,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 뭐 조금 더 할 수 있거나 이제 상황이 좀 변할 수 있는데, 과거사위원회가 1기, 2기, 3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이게 더구나 라틴 아메리카나 일반적인 과거사위원회는 보통 한 2, 3년 정도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종결되고 이제 케이스가 좀 다르십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한 케이스고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지금 없습니다. 3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는 왜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 질문이 참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제가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저라고 대답이 없는데, 제가 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감옥 가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이제 무슨 논문을 갖다 그걸로 썼거든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그걸로 쓰면서,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가 다 앞서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우리 같은 문제를 연구하겠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주화와 혁명을 관련해서 이제 대중적인 운동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유럽에 없어요. 유럽에 그런 게 없고 미국에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는 거 봤더니 거긴 신사회운동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을 죽어라고 하고 감옥 끌려가고 막 이게 통일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운동을 해요. 환경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호하는 짐승들, 동물들 보호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통일운동이라든가, 적어도 그 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사상운동 있잖아요. 역사를 변혁시키는 이런 운동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왜 안 하는가 싶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하다가 70년대, 80년대에 돼서 그 나라가 안 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많이 안 해서 그 왜 안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이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대가 그 중요한 과제가 됐던 시대들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운동의 표현에서는 그 사회운동이 제도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부당하게 투쟁하는 단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제도화되는 것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변하는 단계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현상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랑 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만 들고 요거에 대해서 정답은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요 한 6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렸고 요게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너무 자세히